우리는 모두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으로 성장했고 또 누군가를 돌보면서 살다가 또 누군가의 돌봄 속에 생을 마칩니다. 돌봄이 미흡한 사회 속에서는 나 자신의 돌봄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 영역에서만은 선진국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해야 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되어서 양육자의 자아 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 갈등을 유발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일도, 또 장애인을 위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서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또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영역의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재명의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서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 돌봄 요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급격하게 늘면서 가족들의 부담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로 방문 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활급여의 새로운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1, 2, 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병원 퇴원 후에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안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넷째, 노인 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 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돌봄을 시행하겠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보편적인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의 부담을 국가가 나눠서 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또 간호 필요도에 따라서 간병 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시든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돌봄 정책으로 장애인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면 안 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더 높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서 보상 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수가 차등제를 도입해서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방법은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치사업 제도의 시범 결과에 따라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관련된 것입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 절벽이라고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합니다.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해서 더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 밖 마을의 돌봄시설도 충분히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돌봄 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과중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로 존재하는 각종 제도들을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돌봄 시설 간 상이한 환경 기준과 돌봄 종사자 처우의 격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편 돌봄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만큼 취약한지 이런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 방식을 개선해서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국가 돌봄 체계 확보 방안입니다. 합계 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의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사대 아동 비율 중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0세 반 그리고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세, 3세, 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당 실내 보육 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서
밀집도를 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장 보육과 틈새 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 강화해서 양육자가 고용 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30% 선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공공 비율 격차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방안으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보육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육아상담 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활동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고용, 적정 임금 보장 등의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서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영역 종사 업무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저 이재명이 바꿔가겠습니다.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이재명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